오늘은 새벽 첫 열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지하철도 아직 운행을 안 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혹시 몰라서 접이식 자전거는 비닐 파우치에 포장까지 했네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5시가 안 된 이른 시간인데도 첫 차를 타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오늘 제가 탈 열차는 새벽 5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열차가 벌써 도착해 있네요. 푸른색의 최신형 차체가 꽤 멋져 보이는데요. 이 열차의 이름은 KTX 이음입니다. 마치 총알처럼 생긴 기관차가 아주 날렵해 보이는데요. 강릉, 동해, 안동, 충주 방향으로 운행 중입니다. 일반 KTX에 비해 좀 더 멋져 보이죠? 차체에서 튀어나오는 계단이 아주 특이하죠? 역시 최신형이라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스럽네요. 이번에 휠체어 칸이 있는 일반석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각 객실마다 이렇게 짐칸이 내부에 있어서 아주 편했습니다. 새벽 첫 차라 승객이 별로 없네요. 좌석은 이렇게 등받이와 좌석 부분이 같이 움직여서 더 편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편했고요. 일반석엔 목받침은 없습니다. 손잡이에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 잭이 있고 발받침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좋더라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도크인데요.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잊지 말고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옆쪽에 USB 충전 잭도 2개씩 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양쪽에 C타입만 있는 케이블도 많이 쓰시는데요. 이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아래쪽엔 220V 콘센트도 있고요. 꽤나 밝은 개인용 독서등도 있습니다. 작은 옷걸이가 있고요. 창문 블라인드도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각 좌석마다 창문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좋죠? 튼튼한 테이블이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세워놓을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좌석 앞뒤 공간도 여유 있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새벽 5시 10분에 출발한다니 놀랍네요. 기존 KTX보다 폭이 넓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데요. 꽤 여유롭습니다. 복도에는 자판기가 있는데요. 마스크와 물, 커피만 판매합니다. 현금은 안 되고 카드만 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른 객실에도 이렇게 짐칸이 내부에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도 아주 좋은데요. 공간이 굉장히 넓죠. 특히 개수대는 물과 건조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보네요. 모든 칸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뒷좌석 뒤에는 이렇게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충전기가 제공이 됩니다. 1호 칸은 우등실인데요. 특실 바로 아래 등급입니다. 일반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죠? 우등실은 마치 비행기 1등석 같습니다. 개인 모니터가 아주 인상적이죠? 유튜브도 나오네요. 우등실 좌석은 앞뒤 간격이 더 여유롭습니다. 좌석도 더 좋고 목받침도 있네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네요. 지하철도 아직 운행 전입니다. 한강 자전거도로도 사람이 없어서 마치 영화 세트를 보는 것 같아요. 열차가 워낙 빨라서 금방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집니다.
양평쯤 오자 이제야 해가 뜨네요. 너무 빨라서 주변 풍경이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1시간 반쯤 달리자 벌써 강원도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평창에 오니 해발이 높아서인지 온통 운무가 펼쳐집니다. 채 2시간이 안 되어 목적지인 강릉역에 도착을 합니다.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이렇게 빠르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새벽 첫 차도 승객이 많았습니다. 평창 올림픽 덕분에 강릉역이 이렇게 멋지게 변했군요. 저는 오늘 여기서 기차를 갈아탈 겁니다. 바로 강릉역에서 출발하는 바다열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강릉역에서 표를 살 수도 있지만 주말표는 바다열차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역 안에는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강릉역에서 초록색 동해 쪽 방향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갈아탈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젤 기관차 소리가 우렁차네요. 외관이 참 독특하죠? 잠수함 컨셉이라고 하네요. 이 열차는 강릉역을 출발해서 삼척해변역까지 6개 역 약 53km를 운행하는 바다열차입니다. 총 5칸이고 칸마다 요금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1호차, 2호차는 편도 성인 기준 16,000원입니다. 주말에는 3번 운행을 하고 평일에는 2번 운행합니다. 오늘 저는 7시 54분에 출발하는 임시 열차를 탈 겁니다. 오래된 열차를 개조한 관광열차라 사용 연한이 내년까지라서 어쩌면 내년부터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객실 의자 구조가 아주 특이하죠? 좌석이 모두 창문을 보고 있네요. 1호차는 1인석입니다. 좌석 팔걸이가 아주 크죠? (1호차와) (2호차) 사이에 이렇게 자전거를 묶어두었습니다. 2호차는 커플석입니다. 가운데에 팔걸이가 없죠? 천장 조명도 잠수함 컨셉을 잘 살렸네요. 아무래도 창문과 가까운 쪽 좌석이 인기가 좋습니다. 2호차와 3호차 사이에는 프로포즈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2명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보며 프로포즈를 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가 보죠? 와인, 초콜릿, 포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3호차는 카페칸과 가족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칸을 좋아하는데요.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이 좋았습니다. 관광열차 타실 때는 관광 안내지도 꼭 챙기시고요. 이렇게 좌유석도 있습니다. 가족석은 4명 단위로 예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4명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요금도 저렴하고요. 가족석 뒤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 의자가 있습니다. 운행시간이 1시간 정도로 짧지만 그래도 화장실은 있어야겠죠? 중간에 포토존이 있는데요. 아이들과 한번 찍어보세요. 4호차는 단체석인데요. 그렇다고 꼭 단체로 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대신 좌석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은 창문에서 조금 머네요. 출발하자마자 터널을 지나는데요. 터널을 지날 때 이렇게 내부 조명이 바뀌더라고요. 터널을 지나면 바다를 볼 생각에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카운트다운을 외쳐줍니다. 3, 2, 1, 와, 바다다. 그리고 바다를 지날 때 기차 속도를 줄입니다.
정말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입니다. 이래서 바다 열차라고 하나 봐요. 멋지죠? 1호실 2열 중에는 전직 대통령 부부께서 앉았다는 좌석 표시가 있네요. 1호차 23, 24번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풍경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아쉽지만 그래도 동해 바다 풍경은 너무 멋지네요. 개인적으로 추억이 많은 정동진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예전에는 청량리역에서 밤 11시에 출발해서 정동진역에 새벽 5시경에 도착하는 무궁화호가 있었죠. 약 3분 정도 정차를 하는데 잠깐 나가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습니다. 정동진역에도 해수욕장이 있었네요. 정동진 레일바이크가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바다 열차이지만 계속 바다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마을도 지나고 또 들판도 지납니다. 망상 해수욕장 1호까지 이어지는 멋진 명사 다음은 망상해수욕장 명사심리입니다. 이른 아침 첫 기차를 타서인지 해변에 사람이 없고 한적해서 더 경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다는 역시 동해인가 봅니다. 기차는 어느덧 동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해역은 KTX와 무궁화호가 운행하는 마지막 역입니다. 여기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실 수도 있습니다. 코너가 나오는 지역 중간에 퀴즈 이벤트도 있는데요.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7번째와 30번째 보내주신 두 분이십니다. 여기는 추암역입니다. 여기 바다 경치가 좋아서 이 역에서 내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인 삼척해변역입니다. 아직 9시밖에 안 되었는데요. 삼척해변역에서는 바다가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기차로 왔던 길을 자전거로 꼼꼼히 보면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해안 자전거 길은 총 300km가 넘는데요. 오늘은 삼척에서 강릉까지 약 60km를 달리려고 합니다. 삼척해변역 바로 앞에 삼척해변이 있습니다. 삼척해변은 백사장이 아주 넓고 깨끗해서 물놀이하기 참 좋았습니다. 삼척해변에서 출발해서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곳곳에 이름 모를 작은 해변이 참 많죠. 동해안 자전거 길은 이렇게 길이 갑자기 변하기도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증산 해변입니다. 아담하고 예쁜 해변이죠. 데크길을 열심히 오르면 추암 자전거 인증센터가 있네요. 그 유명한 추암 촛대바위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입니다. 정말 신기한 모양이죠? 여기서 자전거 길을 내려가면 바로 추암 해변과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이 바다와 아주 가깝네요. 그만큼 여름에도 인기가 좋습니다. 동해안 자전거 길은 곳곳에 재미있는 오르막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라이더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겠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내리막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동해 시내를 통과하는 구간은 사실 그리 재미있진 않습니다. 시내 자전거 길은 잘 되어 있지만 좀 지루하죠. 파란색 표지판과 길에 그려진 선을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멈춘 듯한 정감 있는 시골 마을도 통과합니다. 묵호항역에 도착했네요. 파란색 줄만 따라가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묵호항에 도착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배가 여기서 출발하죠. 여기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해랑 전망대라는 무료 전망대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건설된 다리 전망대인데요. 동해안 바닷물이 얼마나 맑던지요. 뒤쪽 언덕에 보이는 스카이밸리는 유료입니다. 저기에서 보는 전망도 궁금한데요. 시원한 바닷물 소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묵호항 주변은 해산물을 파는 식당들이 많아서 식사하기도 좋았습니다. 바다를 끼고 달리는 기분이 정말 최고네요. 날씨도 정말 좋죠? 길가에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참 많더군요. 여기는 대진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에서 서핑을 배우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 크진 않지만 아담하고 아주 예쁜 해변이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망상 해변 인증센터입니다. 저는 종주 수첩을 찍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패스. 망상 오토 캠핑장은 캠퍼들에게 아주 유명한 곳이죠. 2019년도에 산불로 다 타서 다시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미국식 카라반이 들어와 있네요.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넓은 해수욕장이라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유명한 망상 해수욕장답게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오죽하면 명사심리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백사장이 끝도 안 보일 정도로 넓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망상 해수욕장 역도 있는데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동해안 곳곳에 차박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모두 깨끗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옥계 해변이라는 곳의 뒤쪽에 있는 솔밭인데요. 소나무 그늘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이곳은 금진 해수욕장인데요. 올해는 개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핑을 배우시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지네요. 이제 중간에 잠시 편의점을 들러 보급을 하고 합니다. 곧 있을 긴 오르막이 2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미리미리 영양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영양액 먹고 스포츠 음료 든든하게 챙겨서 다시 출발. 곳곳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바다를 끼고 만든 도로라서 기완괴석이 많고 눈이 즐겁습니다. 이곳은 파도가 강한 지역인지 방파제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빨간색 등대가 보이시나요? 참 예쁘죠? 오르막을 오르기 전에 있는 항구인데요. 항구 분위기가 너무 아늑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꽤 긴 오르막인데요. 안 내리고 어떻게든 올라가 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경사가 꽤 심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내려서 끌었습니다.
벽인데? 벽이야, 벽. 영상으론 잘 안 보이는데 경사가 거의 벽처럼 느껴졌어요. 하마터면 지나가는 택시 세울 뻔했습니다. 언덕으로 오르면 끝에 희한하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요.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슬라 아트월드라는 곳인데요. 하슬라가 강릉의 옛말이라고 하네요. 내리막은 언제나 신나지만 과속은 금물인 거 아시죠? 정동진 해수욕장입니다. 저는 정동진 하면 기차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수욕장도 있었습니다. 모래시계 공원입니다. 그 유명한 드라마의 장소이기도 하죠. 이 커다란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는데 1년이 걸린다네요. 전국에서도 유명한 명소라 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차를 개조한 시계박물관이 있네요. 박물관이 생각보다 길고 크더라고요. 곳곳에 포토스팟도 있고요. 데크길을 지나서 나오면 정동진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전동이라고 하네요. 왕복 5km 정도 됩니다. 가격은 어디서나 비슷비슷하네요. 4인승은 35,000원입니다. 출발 시간은 4시 45분인데요. 인터넷으로 예매하시는 게 좋겠어요. 동해안 자전거 길을 달리면 처음 보는 해변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등명 해변인데요. 아주 작고 한적한 해변이었습니다. 주변에 유료 샤워장도 있고 솔밭에 무료 데크가 있어서 조용한 해변을 찾는 분들께 좋아 보였습니다. 동해안 자전거 길은 길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리 대비 시간은 좀 더 걸리는 편이지만 그래도 멋진 경치가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멋진 풍경을 보여주곤 합니다. 제 기억에 여기쯤에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과 함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 없어졌네요. 알고 보니 작년 말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지나가다가 또 예쁜 해변이 나오네요. 이번에도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는 안인 해변이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아주 작은 해변이었는데요. 어떻게들 알고 다들 이렇게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강릉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염전길 그리고 염전해변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꽤 멋진 해변인데요. 그러고 보니 마시멜로 수확철이 다가오나 보네요. 이 근처는 군부대가 있어서 길거리에 이런 게 있네요. 동해안 자전거 길은 이렇게 좁은 숲속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길이에요. 드디어 강릉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남대천을 건너갑니다.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가서 밥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유명한 안목 카페거리인데요. 세상에 차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얼른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족들 선물로 줄 커피 콩빵 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시원한 물회로 했는데요. 저는 가자미 물회는 처음 먹어봤는데 꽤 괜찮던데요. 시장이 반찬이라 국수와 밥을 말아서 싹 비웠습니다. 안목해변 뒤쪽으로는 아주 길고 멋진 솔밭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여긴 덥지도 않고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남대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갑니다. 서울로 복귀할 열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멋진 BMX 자전거 연습장도 있네요. 드디어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